저는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성균관대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 텍스트 마이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거는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마이닝은요, 기본적인 오렌지 기능에 들어있지 않고 애드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애드온인데요. 기본적으로 분석을 위해서 위키피디아, 뭐 가디언즈, 뉴욕타임즈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API의 키값을 받아서 여기에다 요청을 하면 주거든요.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이미 데이터가 있는 경우라면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질적인 연구를 하실 때, 뭐 설문지나 아니면 인터뷰지를 이제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이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지? 이 사람의 키워드는 뭐지?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분류해 보면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자연어의 경우에. 이럴 때 사용하는 이런 도구입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에드온에 아마 제가 드린 그 파일 안에 제가 설명서를 넣어놨었는데요. 그 에드온을 미리 좀 설치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84페이지에 보시면 이 옵션에 에드온을 누르시면요. 에드온에 이 오렌지 3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져가 주시고요. 네, 지금 이걸 선택을 미리 해주시고 OK를 누르신 다음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반입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텍스트 애드온은요, 텍스트 데이터를 위해서 말뭉치 파일과 온라인 인상의 파일을 API로 연계해서 반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몇 개의 대부분의 이 위젯들이 다 임포트하는 위젯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거는요, 이제 코퍼스라는 거를 사용해 볼게요. 코퍼스는 말뭉치라는 뜻이고요. 이 말뭉치 데이터에 해당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임포트 다큐멘트들은요, 이 문서가 여러 개의 뭐 분포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코퍼스는 파일 하나를 반입하는 거고요. 임포트 다큐멘트들은 뭐 PDF 파일이 됐든 무슨 텍스트 파일이 됐든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렇게 넣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코퍼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엑셀 파일, CSV 파일, TAB 파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하고요. 저도 한번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져올 데이터는요. 제가 그 텍스트 보내드린 파일 폴더에서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폴더 안에요. SM PA lib 이 데이터인데 이건 도서관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전문 도서관에서 어,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과 또 거기에 있는 작가들의 데이터를 같이 모아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반입을 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직전 사용 파일이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새로 파일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전문 도서관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이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번 이제 그 타이틀에 해당하는 거는요. 코퍼스 뷰어와 연결 시에 기본적으로 명명이 될 타이틀을 설정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번이요. 그 분석을 할 필드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그냥 찾아 놓은 거예요. 제가 할 거는 이제 ISBN을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ISBN은 워낙에 다 고유한 거라서 지금 해봤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는 제가 그
저자명 데이터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서명을 해보는 것도 재미는 있을 수는 있는데 서명도 워낙에 또 고유한 것들이 많아서 좀 이게 겹치는 것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도서관 안에 있는 저자들 중에 가장 많은 책을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쓴 저자가 누굴까?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연구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응용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3번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외할 필드고요.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실 건데요. 일단은 코퍼스에 대한 좀 보시는 게 필요하신 경우라면 코퍼스 뷰어라는 그 위젯을 연결해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코퍼스 위젯을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쭉 네,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용할 used text 피처를요 저자명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 제가 이제는 좀그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면서 할 거니까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렌지에서 새 파일을 열고요. 텍스트 마이닝에 포커스를 넣고요. 포커스에 네, 이렇게 어, 직전에 사용한 파일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것들이 이렇게 바로 뜨는데요. 아마 잘 안 뜨셨을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즈를 하셔서 이렇게 넣으셨을 텐데 저는 일단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저자명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고요. 일단은 굉장히 심플한 모델이 되겠네요. 다른 것들을 좀 많이 배제하고 일단 워드 클라우드를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세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 금방 마무리가 됐어요.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예, 자기가 이렇게 미리 해놓지는 않았군요. 예, 제가 클릭을 하니까 이제서야 좀 세고 있습니다. 네. 어, 이만큼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뭔가 데이터를 돌리면서 얘가 살짝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요 부분에 좀 뭔가 이게 세로 고침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틸트는 뭐냐면 지금 이게 글이 평평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꺾는 정도의 그런 각도를 말을 합니다. 단어들이 좀 꺾일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럴 때 이게 세로 고침의 기능을 좀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제는 좀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요.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앞에 뜨는 앞에 뜨는 워드가 글, 지음, 옮김, 그림, 역금, 이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참, 왜 그러냐면요. 이 저자 데이터를 보면, 요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 코퍼스 뷰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자 데이터에 보시면 각 책에 보면 저자명이 있잖아요. 연금술사 1이라는 책인데 파울로 코엘료 지음 최종수 옮김. 좀 보시죠. 저자명이 왜 저는 안 보이죠? 여기 있다. 저자명 박주섭 지음. 네, 이렇게 저자마다 지음, 옮김 뭐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 워드 클라우드를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걸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 왼쪽에 보시면 어, 이렇게 빈도수가 나와요. 용어들의 빈도수가 나온다는 걸 그리고 클릭해주면 또 이게 색깔로 표현이 되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미콜론. 10,000번 넘게 나온 게 지음, 옮김, 그림, 글. 그다음에 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탑 워드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저, 공, 역금, 비룡소도 약간 출판사 이름이고 저자 이름에 좀 뭐 넣어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빼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요 사이에 또 에디트는 아니고 이 프로세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찾을게요. 프로세스 텍스트를 해가지고요. 연결을 하나씩 해줘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프로세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소문자를 뭐 인식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정규식을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정규식을 이용해서 어떤 텍스트를 빼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거는요. 이 스탑 워드라는 거에서 어떤 스탑 워드라는 건 불용어라는 거고요. 빼고 싶은 용어들을 미리 정리해서 넣어줄 수 있거든요. 안에 보시면 그 텍스트 마이닝 폴더 안에 스탑 워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스탑 워드 언더바 어서라는 거, 스탑 워드 언더바 어서라는 이 파일이 아마 스탑 워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한번 열어보셔도 좋고요. 제가 슬라이드에는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잠시만요. 얘가 지금 잘 인식을 했는지 저도 오래전에 얘를 해놓은 거라서 아마 인식이 잘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바꿔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인식이 잘 됐네요. 이렇게 해서 어, 불용어, 즉 아까 했던 무슨 역금, 지음 이런 것들을 다 이 파일 안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럼 열어보시면 아 이런 파일들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뭉치를 전처리를 해서 다시 워드 클라우드에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나서 워드 클라우드를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아까와 굉장히 다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어, 그 점이라든지 또 지음, 역금, 저 뭐 이런 글자들이 다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많이 나온 단어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거든요. 아마 베르나르가 있는 걸 보니까 베르나르가 많이 있나 봐요. 이렇게 쭉 되고 이렇게 좀 더 확인을 하시면서요. 이거 외에도 뭐 다른 단어를 빼고 싶다 그러면 스탑워드에다 더 추가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내용들은 제가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전처리하는 이 불용어 처리하는 그런 파일을 만드는 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인코딩이 좀 중요한데 여러 버전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UTF-16 이런 국제 여러 단어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한글을 이해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인코딩을 해주면 잘 인식을 하더라고요. UTF-8도 가능한데 이건 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불용어 처리가 잘 한글도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이미지 분석인데요. 이미지 분석이 워낙에 요즘에 핫한 영역이라서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교육 시간이 약 1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어, 이것도 한번 다 해보시면 좋지만 제가 이게 좀 문제가 데이터를 워낙에 많은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미지 분석은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린 파일의 대부분이 이제 이미지 파일인데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드온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지 애널리틱스라는 애드온입니다.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애드온 설치 방법을 제가 설명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위젯에서 위젯이 아니라 옵션에서 애드온을 누르시고요. 애드온 중에 이미지 애널리틱스라는 애드온을 추가로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지 애널리틱스는요, 상당히 단순한 위젯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포트하는 것, 그다음에 이미지 뷰어, 그다음에 이미지 임베딩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지를 임포트하고 이미지 뷰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좀 가지고 실습을 해볼까 하다가 어, 특별히 지금 이 애널리틱스 에드온은요, 기본 이미지를 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를 뭔가를 이제 구해서 해야 되는데요. 본 실습에서는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니아에서 운영하는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샘플 이미지, 이 이미지는 이제 저작권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데이터를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국인 안면 이미지도 있고요. 이건 참 흥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데 어떤 이제 국적을 확인하거나 할 때 이제 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또 아랍계에서 중동계에서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사람이 구별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구별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흥미롭죠? 네, 오늘 이제 사용해 볼 데이터는요. 한식, 음식 이미지를 이 기계가 얼마나 잘 구별을 해낼 수 있느냐 그 이미지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AI 허브에서 이제 이미지를 샘플로 주는 그런 것에 접속을 하셔서 쭉 다운을 받으면요. 그래서 데이터가 전체가 1.3GB인데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좀 추려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까지 다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래서 직접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배제한 건 뭐냐면 이미지 중에 완전히 차이 나는 거 있죠. 뭐 어, 한식인데 뭐 치킨 같은 것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치킨을 구별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워낙에 다르니까. 근데 이게 설렁탕인지 어? 그 갈비탕인지 김치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 구별하는 건 꽤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사하게 생긴 뚝배기에 들어있는 음식들, 또 접시에 들어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닭갈비인지 짜장면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그런 좀 어렵게 보이는 데이터만 모아서 반입을 해봤습니다. 임포트 이미지를 할 때는요, 그, 그
임포트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요. 얘는 이제 폴더를 반입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지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 임포트 이미지에다가 테이블을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하면요. 이 이미지인데 데이터 테이블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제 그 기본적인 이런 사이즈와 너비와 길이 뭐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뷰어를 누르시면요. 반입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임베딩을 이제 할 건데요. 그, 예, 네. 임포트 임베딩 이 위젯을 가져다 놓으시고요. 얘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어, 이미지들을요, 0부터 999까지의 벡터로 임베딩을 해줍니다. 그림을 아주 잘게 잘라서요, 얘를 이제 벡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제 구글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인셉션 버전 3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임베딩을 한 경우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얘가 이제 지금 제가 슬라이드는 샘플 30개로 지금 해놔서 그렇게 많이 안 걸릴 수는 있는데요. 제가 한 막 5, 600메가까지도 막 해보니까 얘네들은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로 연결을 해서 보여주면요. 자, 이렇게 N0부터 N999까지 어떤 벡터 값으로 바꿔주는 그 이미지를 다 쪼갠 거예요. 잘게. 그렇게 해서 이미지 분류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이제 분류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먹여보려고 합니다. 최적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 앤 스코어 위젯을 활용할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많은 이제 알고리즘들을 사용해 보신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데요. 그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테스트 앤 스코어의 위젯의 인풋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위젯을 연결합니다. 이게 조금 이미지 분석은 좀 차이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습에서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분류에 관련된 그런 알고리즘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자,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 하나하나에 이 알고리즘을 먹이는 게 아니라요. 알고리즘을 그 테스트 앤 스코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임베딩에 바로 테스트 앤 스코어를 연결을 해주면 이건 이제 이미지 분석이 됩니다. 이게 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하나하나 이미지가 또 벡터로 0부터 999까지 연결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는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테스트 스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게 뭔가 좀 알고리즘마다 점수 차이가 확 나네요. 트리는 점수가 좀 낮은 반면에 루스팅 레그레션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컴퓨전 매트릭스에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우리 매트릭스 보는 법은 잠깐 우리가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갈비구이인 것이 95%를 갈비구이로 예측했고요. 총 제가 이 실습으로 갈비구이당 298장의 사진을 넣었거든요. 그 중에 95%를 갈비구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헷갈려 했던 게 1.3%가 갈치구이였어요. 그 기계도 좀 헷갈려 하는 게
갈치가 좀 새카맣게 타면 갈비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퍼센트가 좀 싫다. 298개면 몇 개인지 그냥 보여주는 게 더 편하다. 그렇게 인식되시는 분은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 퍼센트를 실제로 이 개수를 보실 수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갈비탕의 경우는 대부분 갈비탕, 얘는 80%밖에 안 되네. 갈비탕하고 헷갈렸던 게 삼계탕이 많이 헷갈려요. 사람은 거의 안 헷갈리는데 기계는 갈비탕과 삼계탕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된장찌개가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삼계탕하고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많은 확률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갈치구이는 그래도 95% 이렇게 쭉 보니까 짜장면이 제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 같네요. 짜장면이 헷갈려 했던 게 찜닭. 역시 찜닭에도 좀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좀 헷갈려 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최적의 알고리즘은 로지스틱 레그레션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걸 활용해서 예측용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가 있고요. 예측용 데이터를 좀 활용을 했는데요. 제가 드린 파일 중에서 학습 데이터가 있고요. 예측 데이터는 이거는 조금 제가 그냥 쓰기는 좀 그런데 구글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 그 음식 분야당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한두 장 정도 제가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런 순서로 한번 위젯을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프레딕션 위젯을 생성 후에 학습 데이터 이미지 임베딩, 로지스틱 리그레션, 프레딕션 위젯 순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컴마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학습 데이터와 어, 이미지 임베딩, 로지스틱 리그레션, 프레딕션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젯을 아, 이제 실습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임베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딕션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빠르시겠네요. 이 위에 부분은 현재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에 로지스틱 레그레션이 가장 우수했으니까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예측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식용 예측 데이터를 다른 폴더에 예측 데이터를 넣으셔서 임베딩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프레딕션에 넣어주시고 프레딕션 결과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예, 정말 갈비구이 사진을요. 91%로 갈비구이로 맞춰요. 지금 제가 하나만 보여드려서 지금 그런데 거의 다 이런 확률로 맞춥니다. 약간 또 얘가 갈치구이랑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긴 한데 24% 정도 갈치구이 같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얘의 선택은 갈비구이는 갈비구이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헷갈리지 말으라고 이제 갈비구이 사진에 갈비구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인공지능이 한글을 알아보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럴까봐 얘도 숫자로 다 바꿔서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갈비구이는 갈비구이를 예측하고 갈비탕은 갈비탕을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설명까지도 또 써놨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어, 5분이 남았는데 혹시 한 것 중에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책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고요.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